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쉽게 사용하는 약초를 전달하는 한국약선차 협회의 권배평입니다. 오늘 소개할 약초는 천연 항생제 약초로서 코로나19로 중국에서 치료할 때 가장 많이 썼던 약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바로 금은화가 되겠습니다. 이 금은화는 청열 해독약으로서 모든 천연 항생제의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약초가 되겠습니다. 자, 금은화는 우리 말로 인동덩굴의 꽃봉오리를 말하는데요. 황제내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기존내요 사불가간이라. 우리 몸속에 정기가 튼튼하면 제 아무리 드센 사기라 일지라도 결코 침입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정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음양의 균형이 잘 맞아서 음평양비의 그러한 상태가 면역이 가장 튼튼하게 하는 상태인데요. 이때가 되면 외부의 사기가 절대 침범할 수 없다라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바로 금은화가 균형을 맞추어서 외부의 사기가 절대 침범하지 못하도록 잘 막아주는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한다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자, 금은화는 인동의 꽃이라고도 합니다. 인동. 옛날에 인동이라는 약초꾼이 마을에 괴질이 돌았는데요. 이때 이 괴질은 지금 말하면 전염성 질환인데요. 인동은 이 괴질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초를 구하러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갖은 고생 끝에 약초를 구해서 마을 사람들을 구제했는데요. 불쌍하게도 자기 딸, 특히 쌍둥이 딸인 금화와 은하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동은 마을 사람들을 구한 이 약초를 금은화라고 명명하게 되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 약초는 그래서 인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인동꽃을 바로 금은화라고 언급하고 있고요. 또 이 금은화의 덩쿨을 인동덩쿨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인동이라는 말은 겨우살이라는 뜻입니다. 겨우살이. 이 겨우살이는 무슨 뜻이냐면 추운 겨울을 이겨낸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겨울에도 아주 파릇파릇한 생명력으로 생존하는데요. 이 생존력을 가지고 우리 몸에 침습한 염증을 제거하고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효능이 있다라고 보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인동의 꽃 금은화의 양리작용을 보니까요. 금은화에는 유기산 그리고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아주 많아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항염작용 그리고 바이러스의 전이를 억제하는 항바이러스 작용과 더불어 그리고 항암작용에 아주 탁월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인동은요 성미가 아주 차기 때문에 속이 항상 차거나 배앓이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아주 신중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동꽃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인동꽃을 이렇게 금색의 꽃과 그 다음에 은색의 꽃이 같이 피는 이 금은화는 프라이팬에다가 살짝 볶아서 식히고를 6번만 반복하면 훨씬 부작용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동의 꽃, 즉 금은화를 보니까요. 색이 이렇게 하얀색과 그렇죠. 금색인 노란색이 섞여져 있고요. 실제로 맛을 보면 아주 씁니다. 하지만 씹으면 씹을수록 약간의 단맛이 나는데요. 이 쓴맛은 폐로 들어가고 위에 귀경을 하고 대장에 영향을 주어서 폐의 염증, 위의 염증, 대장의 염증을 잘 막아주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약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폐와 위는 색깔로 말하면 노란색 계통, 미색 계통의 영향을 받는데요. 바로 한의학에서는 오행의 대체적인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금은화는 다음과 같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이 금은화는 온열병에 사용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온열병은 일종의 전염성 열병이고요. 앞에서 소개했지만 육음지이사, 그래서 풍, 한, 서, 습, 조, 열 중에 세 가지, 특히 풍열독에 감염됐을 때를 온열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온열병에는 어떠한 증상이 있느냐? 바로 사대증이다. 네 가지의 아주 주요한 증상, 큰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보는데요. 첫째는 대열. 대열은 고열입니다. 그래서 열이 38도, 39도, 40도까지 올라가는 증상이 나타난다. 두 번째는 대한이라. 땀이 많이 납니다. 열이 나면서 땀을 많이 흘리죠. 그리고 세 번째는 땀을 많이 흘리니 대갈이라. 그래서 갈증이 나기 시작하면서 입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홍대맥이라. 그래서 우리의 맥박이 굉장히 굵어지면서 빨라지는데 마치 홍수가 밀려 나오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이 바로 사대증인데요. 온열병으로 인한 사대증에 금은화가 아주 중요하게 사용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창절에 사용한다라고 바로 이 본초학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절은 종기나 그 다음에 여드름, 그 다음에 우리가 잇몸에 생기는 그러한 구내염도 창절에 속합니다. 그래서 금은화를 대체적으로 종기의 요약으로 많이 쓰는데요. 특히 골수의 염증을 제거하는 데도 쓰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들의 여드름에도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이때는 금은화와 어성초, 그 다음에 민들레 전초를 같이 사용하시면 세안을 해도 좋고요. 그리고 실제로 차로 1대1대1 비율로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금은화를 잇몸 질환에도 쓰는데요. 잇몸 질환의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서 잇몸 질환이 여러분 심하면 혈관을 타고 나쁜 독소가 바로 출혈을 일으킬 수 있고, 이 출혈이 뇌혈관에 영향이 된다면 중풍을 일으킨다라고 소개하는데요. 이때 금은화를 자주 가려서 입을 헹구는 데 사용하시면, 가글로 사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세 번째 효능은요. 하리를 치료한다. 하리를 치료한다는 것은 설사를 예방한다. 설사를 치료하는 데도 쓴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열설사, 특히 전염성이 강한 이질설사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장염과 이질설사를 막아내는 데도 아주 쓰는데요. 금은화는 또 한 가지, 대상포진이 걸리신 분들이 이 금은화를 우려서 드시면 훨씬 통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대상포진에 걸리면 정말 고통스럽죠. 진물도 나고요. 그런데 이때는요, 금은화, 그 다음에 국화, 그 다음에 제비꽃이라고 하는 자화지정, 그리고 연교, 그 다음에 어성초를 같이 쓰시면 아주 좋은데요. 1대1대1로 비율로 여러분 드실 수가 있고요. 이때 소개하는 약선차 이름이 바로 오미소독음이라고 합니다. 오미소독음이 대상포진으로 인한 통증과 그 다음에 염증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금은화는 열비를 치료한다. 열비, 열비란 염증성 관절염을 말합니다. 이때는 금은화의 덩쿨, 즉 은화 등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관절의 염증을 치료할 때는 꽃보다는 바로 은화 등, 그 다음에 인동 등, 같은 말이거든요. 인동 등을 사용하는데 줄기가 훨씬 효능이 있다라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열병, 다시 한번 금은화를 정리하면, 금은화는 보다시피 이렇게 은색과 금색, 특히 화초로 쓰는 보라색이나 대체적으로 분홍색 계통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금색과 은색, 노란색과 하얀색 계통의 금은화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온열병에 아주 좋은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보면 편도염, 인후염, 기관지염, 그리고 폐렴을 예방하고 치유하는데 아주 좋다. 전번 시간에 공부했던 쌍황년을 제가 소개했는데요. 그 쌍황년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금운화가 되겠습니다. 금운화는 청소년의 여드름에도 쓴다. 그리고 설사를 예방하고 염증성 관절이 있으신 분, 그때는 줄기를 사용한다 라고 이해하시고요. 성미가 너무 차서 소음이라고 하는 그런 체질에는 많이 쓰면 안 된다. 보통 4g에서 10g 정도만 후라이팬에다가 6번 덮어서 쓰시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에서 여러분 코로나나 그 다음에 폐렴을 걱정하지 마시고 금운화를 차로 준비하셔서 건강한 하루가 되시기를